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들 추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 이렇게 라인업 처음 보거든요. 두 분이 붙게 되신 거는. 그렇죠. 네, 어떠신가요, 오늘? 무주공산입니다. 김태성 선생님이나 뭐 스텔라 이런 분들 안 계시니까 네네. 웃으면서 여유 돋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건쌤도 네. 오늘 우리 첫 코치님과 붙게 되셨는데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구도가 네. 합을 맞춰본 구도가 훨씬 더 많았지 대결 구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긴장 반 설렘 반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올여름 취업 어때? 인턴 어때? 여기 어때? 롯데렌탈 대 BGF 리테일. 네,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롯데렌탈과 BGF 리테일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트를 펼칠 두 기업이 보통 어떤 취준생들이 좀 선호를 하는 기업인가요? 일단은 영업, 사람을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네.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고요. 네. 또 이제 타이틀 자체가 사실은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과 사람을 만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롯데렌탈도 그렇고 BGF 리테일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곳 중에 조금 더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롯데렌탈이라고 롯데렌탈. 확신합니다. 네, 처음부터 좀 기를 죽여주셔요. 롯데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 라떼가 이 단어 자체가 롯데월드, 롯데타워 모든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볼릭. BGF 뭔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내뱉고도 조금 흔들려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더 강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BGF 리테일, 이곳을 선호하는 취준생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맛집을 갈 때도 본점이 맛있지 분점은 맛이 좀 떨어질 때가 있죠. 가맹점포 느낌이 나니까요. 롯데하면 백화점, 면세점, 롯데마트 등이 떠오르지. 롯데건설이 떠오르지. 롯데렌탈이 떠오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국내 1위 기업. 여러분은 1위 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BGF 리테일 여러분들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곳이고요. 대부분이 오늘 다뤄들 두 기업은 영업 직군에 한정해서는 최애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직무들의 경우는 내가 합격을 위해서 한번 걸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 그래서 채용을 하기에 좋은 두 기업의 만남. 어쨌든 BGF 리테일의 승리가 예상되는 것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력직은 다르네요. 여유롭게 한번 눌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롯데렌탈부터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롯데렌탈 어떤 곳인가요? 이 취준생들이 숫자 1을 좋아한다는 그 포인트를 우리 차쌤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롯데렌탈도 그 1을 포기할 수 없죠. 국내 1위, 나아가서 아시아 업계에서도 1위인 국내 대표 종합 렌탈 회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롯데그룹 산하의 이제 임대업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사무기기, 각종 장비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토탈 렌털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부터 롯데렌탈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국통신진흥이라는 회사로 1986년도에 이제 설립됐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금호 아시아나그룹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렌터카 사업을 도입했어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렌터카 회사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제 허츠라는 곳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 도입한 어떻게 보면은 업계 1위 그리고 가장 선도한 업체였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글로벌 위기 같은 것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여기저기 팔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KT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015년에 다시 이제 롯데그룹에서 이제 또 인수를 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롯데렌탈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개조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기업이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든다면 2022년 매출액이요 2조 7천억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차쌤? 땡큐 하셨거든요. 여유롭습니다. 자, 롯데렌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BGF 리테일도 우리한테 CU로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BGF 리테일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시작을 아. 합니다. 일단 패밀리마트라는 단어에서부터 친숙함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저도 소개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약간은 좀 웃음기가 나는 단어. 회사 측에선 요즘 BGF를 비굿 프렌즈라고 해서 좋은 친구처럼 365일 반가운 편의점 CU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내 1위 17,000여 점의 가맹점을 발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편의점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분야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회사들의 물류, 식품 제조, 유통 그리고 폐업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열들이 편의점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로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으로도의 진출도 많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의 규모가 코로나 시국에 뭐 올랐다 내렸다가 등락이 있던 시기는 있었지만 뭐 올해 2분기에는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현재도 그렇고 올타임 1위 기업인 편의점 업계의 대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GF 리테일의 소개까지도 들어봤는데 또 저희가 롯데 렌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사실 렌탈이라는 게 자동차부터 뭐 매트리스, 생활 가전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롯데 렌탈의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 지금 영역을 하고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렌탈 사업 부분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는 차량 렌탈이나 중고차 매각 아니면 차량 관련 사업, 계측 장비 아니면 생활 가전 이런 일반 렌탈도 하고 있지만 종속 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토리스, 할부 금융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설 대여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기타 다른 렌탈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보기 좋은 방법은요. 계열사들 리스트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 렌탈이 있는 만큼 롯데 렌탈 안에도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역 중에 대표적인 데가 롯데 렌터카, 롯데 오토리스, 그리고 롯데 렌탈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단어만 들으면 확 와닿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체감할 영역이요. 그린카인 것 같아요. 그린카. 그리고 롯데 렌터카인 것 같습니다. 네. 롯데 렌터카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놀러 갔을 때 한 번쯤은 빌려보는 그런 저요. 차들 네, 중에 맞아요.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소카와 이제 이대장 이런 개념으로 또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까 그러면 가전기기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묘미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렌탈 회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TV, 에어컨, 심지어 자전거, 골프채까지 빌려주고 있으니까요. 어머. 굉장히 이제 일반 생활용품까지 다 렌탈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 영역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골프채까지 그렇게 렌탈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자, 이번에는 BGF 리테일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네. 그러면 BGF 리테일은 사실 내세울 게 CU밖에 없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렌탈은 워낙 다양하니까 지금 뭐 너무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롯데렌탈이 좋은 기업인데 우려가 되는 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BGF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겠죠. 물론 1위 렌탈 회사니까 늘 응원합니다. 하지만 BGF 리테일만의 회사, 사실 다른 편의점 업체들의 경우는 뭐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는 회사다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이 CU를 매개로 한 BGF 리테일은 우리는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명명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말이죠. 어느 정도 창업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가맹점주를 모집한 다음에 계약을 맺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뒤 점주를 교육하는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업의 정수에 맞는 회원 유치 및 사업을 영역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체 브랜드,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최초로서 물류센터를 도입을 하거나 전용 멤버십을 갖춘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소구를 하게 한다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업이다. 편의점업이니까 그냥 좀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고민을 하는 회사다.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재택 발주 도입, 이동형 편의점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민하는 기업이니 이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 롯데렌탈이 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좀 걱정까지 함께 예, 해주셨는데 네, BGF 리테일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이 각 기업을 이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 가지고 나오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부터 들어볼까요? 문어발식 확장. 그게 과연 나쁜 단어일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렌탈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유통 사업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BGF 리테일도 막 이동형 이제 점포 같은 것들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편의점이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렌탈 사업도 사실은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오토리스나 오토렌탈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롯데 렌탈 자체가 가장 많은 수익성이 나는 곳이 자동차 관련이긴 합니다. 네. 근데 자동차 관련이면 이제 자동차 렌탈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어차피 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고 뭐 그냥 계속 거기서 수익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성장성이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그린카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린카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 하면 어디입니까? 쏙하죠. 쏘카죠.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쏘카랑 그러면 롯데렌탈이 지금 경쟁하고 있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바로 롯데렌탈이 쏘카의 3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쏘카의 11.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쏘카가 잘 되면 롯데렌탈도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렌탈 업계에서는요 이미 굴지의 기업이고 계속해서 성장성, 카쉐어링 업계까지도 주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국가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렌탈 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렌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렌탈 사업을 또 지속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렌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렌탈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렌탈 사업이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확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로봇으로 점치고 있더라고요. 로봇을 렌탈해 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렌탈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로봇 렌탈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요. 서빙 기계들을 롯데렌탈에서 왜냐하면 일반 점주들 입장에서 그거를 일시불로 구매한다는 게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제 롯데렌탈에서 빌려가지고 사용 요만큼 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의 영역들도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27년까지 매출을 4배 이상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롯데렌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픽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쌤께서 롯데렌탈에 대한 추천 이유를 거창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BGF 리테일 추천 이유 들어볼까요? 사실 거창한 기업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되고 담백한 기업은 담백하게 여러분께 그냥 좀 느끼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롯데렌탈의 마지막 채용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뭐 생각보다 자주 있진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채용에 진심일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듭니다. 물론 회사에서 신입이나 인력을 뽑을 때에도 나름의 기준으로 뽑겠지만 네. BGF 리테일처럼 정기적인 채용이 있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저희는 채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채용에 진심인 기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편의점 업계 1위 기업이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1등 주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몽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500호점의 해외 시장 진출을 현재 했다고 하고요. YG 플러스랑 얼마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KCVS, 제가 발음에서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CVS. KCVS, 편의점 업을 CVS 업이라고 네, 흔히 말하는데 이 CVS 업의 K-팝적인 영향을 함께 가미시켜서 편의점이 아니라 K-팝을 알리는 창구가 되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이런 행보들 1위 주자다운 면모가 아닐까
저 혼자 얘기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기업체 지원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기업에 지원하려면 대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찾아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롯데렌탈 내가 렌탈을 해봐야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블로그로 검색을 해도 내용들이 거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채용이 있어서 우리 취준생 분들한테 진짜 매력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KCVS가 나오면서 이거 담백한 그 추천 이유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세상 담백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담백했나요? 뭐 느낌이 달랐네요. 모카 맛이었나요? 마셨어요. 마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또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 기업에 로켓 펀치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을 드렸어요, 두 분께. 네, 날리고 싶을 때 날리시면 되는데 일단은 건쌤부터 우리 비제브 리테일에 펀치를 한번 날려주실까요? 이 영업관리직이라든지 BGF 리테일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네, 비굿 프렌드. 네. 그 BGF가 의미하는 굿 프렌드가 네. 과연 어디를 향할까?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로 하게 되면은 가드를 과연 올리셨어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향했으면 좋겠고 네. 점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주를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틈바구니에 껴서 이도 저도 아닌 약간 사람과 전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이 비굿 프렌드가 아니라 비굿 파이터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러네요. 진짜. 네, 날렸습니다. 막으시죠? 네. 지금 첫 쌤께서 가드를 계속 올리고 계셨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과 전쟁은 다시 보기를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게 최고의 프로그램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뭐 여러 이유와 이슈들이 있더라도 편의점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의 대표 주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가드를 한 번 더 해보고요. 롯데렌털은 글쎄요. 할 말도 없나요? 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시아 1위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네. 막상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렌탈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즉 제조를 했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의 그 갑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약간의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도 아닌 비슷하네요. 정도 아닌 네.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무리 사세를 늘리고 확장을 한다 한들 아무래도 제품이나든지 렌탈의 주체가 되는 조건을 제조하는 것과의 눈치 싸움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 좀 눈치 보기식 사업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되겠죠. 구성원들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산업적 장비나 로봇 얘기하셨는데 그쪽 업체들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네. 렌털업에 기본적으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렌탈 좋은 기업인데요. 지원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만회하려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쵸.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에 껴있는 입장은 두 곳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 둘을 지금 공격을 했네요. 그렇죠. 뭐 MC를 공격할 수도 없고.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서로한테 좀 강펀치를 날렸으면은 좀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해주면서 달래줘야 되거든요. 건쌤이 보셨을 때 우리 BGF 리테일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K-팝도 도입하고 이동형 점포도 도입하고 사실 문어보다 다리가 더 많은 게 오징어거든요. 근데 그 오징어식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편의점 안에서도 새로운 다채로운 활동이나 서비스 공간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여타 편의점들과 경쟁력을 갖춰간다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잠재력,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 롯데렌탈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식 확장 이런 말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첫쌤이 보시기에 롯데렌탈의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방금 우리 이건님의 말씀은 단점 같은 장점, 장점 같은 단점 같은 그렇죠. 느낌이라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네, 여러 마음이 사무치고 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자리니까 제 얘기는 해야겠죠. 네네. 일단 딴 건 몰라도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한 사업을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롯데렌탈에게 칭찬의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렌탈업의 특성상 대세에 기울고 트렌드에 치중하기 마련인데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건 분명 그쪽에 어떤 블루 오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적인 면에서 물론 문어발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중에 하나 잘 걸리면 또 그 다음 문어가 또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잘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제 목이 메이네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롯데렌탈의 좋은 점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약간 오늘 대결이 좀 자강두천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자강두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뜻이 듣고 싶어요. 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거든요. 아. 네, 두 분 약간 지금 비등비등하신데 대결 굉장히 네네. 잘해주고 계신 것 네네네.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두 개 기업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렌탈부터 채용 일정 들어볼까요? 2023년도 롯데렌탈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지금 채용 접수 중에 있는데 접수 기간은 6월 30일 금요일부터 네. 그리고 7월 16일 일요일까지이고요.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어떤 오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6일이네 하고서는 침 흘리면서 TV 보다가 이제 접수해야지라고 들어갔는데 저녁 8시 마감이었던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다 써놨는데 지원도 못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23시 59분까지니까 네네네네. 뭐 16일까지는 여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말에 또 열심히 쓰셔도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GF 채용 어떻게 되나요? 예, 28일 지난달 6월 28일 수요일부터 7월 11일 화요일 이 컨텐츠가 언제 송출될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시는 분에 맞게 제때제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7월 10일 월요일 24시가 아니라 7월 11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마감 밤 늦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원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점 맞죠? 장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의 채용 절차와 특징 확인해 볼게요. 컨셉부터 해주시죠. 사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서류 전형이 7월 중에 이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실습을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턴 실습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놨으면 당연히 최종 면접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건강검진 이후에 최종 입사가 이제 10월 중으로 최종 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특징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모든 직무가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점이 조금은 애석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이면은 우대를 받습니다. 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지게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장비 같은 것들도 옮겨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운전면허를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거부감 느끼실 필요 없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주간 실습, 제가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이다 보니까 실습 기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6주 동안 이제 실습하고 그다음에 최종 면접 신입사원 순이니까요. 그 6주간의 그 계획도 같이 함께 잘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고요. BGF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뭐 엄청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 자격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학점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3.0 이상의 학점을 갖추신 분들에게 네.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하신 혹은 졸업 예정이신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인턴 실습, 최종 면접, 최종 입사 순으로 채용 절차는 이어지는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 영어 자격부터 뭐 OA 관련 활용 자격까지 다양한 자격 중에 한 가지 이상 보유한 분에게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서류 전형에 변함없이 등장하는 시그니처 자소서 문항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뒷부분 문항이 자주 나왔던 건데요. 평소 CU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라는 문항이 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용의 진심이고 업의 진심인 기업의 면모를 느껴볼 수가 있겠죠. 유의할 사항은 옴부즈맨처럼 제보하듯 이 부분을 작성하면 곤란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 근처 역삼점에 갔는데 의자가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철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개선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거나 지원 직렬이나 분야에 맞는 쪽에 개선점을 도입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의할 점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롯데렌탈과 BGF 리테일의 채용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쌤 롯데렌탈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렌탈 기업 롯데렌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일이지만 앞으로 카쉐어링 및 로봇 렌탈 등 미래 지향성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차쌤께서 BGF 리테일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채용 비수기인 이 무더운 여름에 단비 같은 채용 소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우리 생활에 친숙한 산업군인 CVS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셔서 5곳 이상의 매종을 둘러보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할 때 꼭 편의점 알바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더라도 합격했던 경우들도 존재하니까 그럼 합격하려면 편의점 알바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 바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는 롯데렌탈과 BGF 리테일의 채용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